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거의 완성체가 되는 거겠죠. 정말 독자 기업, 독식한 기업,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반도체 또 치킨 게임 하는 거 아니냐.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투톱 체제죠. 도대체 우리나라가 산업 다 했잖아요.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저평가를 받았잖아요. 우리 중국에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 앵커 김민겸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BTS 아시나요?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 정말 그렇죠. 전 세계적인 팬덤이 아주 가득 많이 찬 그룹인데 이 멤버 슈가가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네. 오, 그래서 최대 수익률 40배에도 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관측까지 제기가 됐는데 이렇게 셀럽들이 먼저 알아본 동력이 뭐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셀럽들이 자산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 자산이 형성돼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지를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스페이스 X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우주로 뭘 보낸다는 이렇게 굉장히 신박하잖아요. 그 신박하고 굉장히 새로운 꿈을 네.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 BTS의 슈가 씨도 이렇게 투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비상장 시절부터 했대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들어가긴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모펀드라고 그럽니다. 이 개인 투자조합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사모펀드를 결성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최소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소가 100억이니까 그 이론은 몇 천억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이거를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보니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하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스페이스 X가 딱 거기에서 맞물려지면서 거기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면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국내에도 사모펀드가 많다고 해도 예. 그걸 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비상장 주식일 때는 이게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셀럽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좀 트렌드를 잘 읽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맞아요. 트렌드랄까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액의 자금을 좀 어떻게 보면 장기간 이렇게 묵혀놔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자본 체력이라고 그럴까? 있고. 그렇죠. 그런 여력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제일 운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모펀드에서 거기서 그 시중에 미국 시중에서 돌던 그 스페이스 X의 지분을 매수하게 되면서 그걸 투자하게 된 게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슈가 씨의 이런 남다른 또 시장 관련된 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굉장히 잘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스페이스 X의 주가가 사실 상장 이후에 좀 변동성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지금 뭐 나스닥 100지수 편입 관련된 소식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번 달 7일에 편입을 한다고 하고 앞서서 이미 지난달 6월 26일에 러셀 1000에 편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빠진 다음에 조금 횡보하고 있었죠. 조금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트를 보자면 이게 이렇게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올랐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제는 또 조금 하락을 했네요. 기술지 빠지면서. 그렇지만 요게 요 구간이 바로 러셀 1000에 편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건 굉장히 호재죠. 기업의 밸류에이션하고는 상관이 없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떨어지면 걔네들은 더 살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편입 효과가 더 큰 돈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유입의 그건 경로가 된다, 바탕을 만들어준 거죠. 그럼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가 되고 거기에다가
현재 이 스페이스X의 유통 주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총 주식 대비해서 유통 주식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이 일론 머스크와 기존의 투자자들이 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락업이 아직 안 풀렸죠. 그런 상태인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락업이 해제되면서 나올 물량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나스닥 100에 포함되면서 물량이 이제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나오는 물량들마다 이런 기관에서 이제 펀드에서 매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S&P 500 지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는 S&P 500 같은 경우는 4개의 분기, 4분기 동안 흑자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좀 더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4분기 이상 됐을 땐 그때부터는 S&P 500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몸집이 되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서 그땐 아주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도 스페이스X가 분기 보고서 그리고 반기 보고서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숫자가 찍히는지 계속해서 2개 분기 정도 계속 흑자가 났다. 그럼 네. 그때부터 좀 사도 되겠죠? 유통 주식이 지금 5%밖에 안 된다. 뭐 락업 물량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 수급 폭탄에 우리는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는 네. 부분입니다. 그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유예수가 풀리면 그때부터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나스닥 100처럼 이렇게 네. 거기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해 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드리는데 월별로 이 적립식 펀드식으로 만약에 진짜 내가 스페이스X를 투자하고 싶다. 매월 적립식으로 만약에 월급을 받으시는 셀러리맨이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딱 띄어가지고 계속해서 매월 나눠서 매수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7월 10일 날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는데 그때 고전까지 약간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만약에 좀 이전에 운 좋게 사셔가지고 며칠 거래가 그쵸. 됐으니까 네네네. 사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때 어느 정도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좀 빠질 때마다 이제 그 수익 실현한 것이나 아니면 새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여러 단계로 분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분 할 정도? 저는 원래 보통 괜찮은 주식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좋은 주식들 채널을 통해서 맞아요. 추세가 좋을 때는 한 3등분이나 4등분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건 채널을 그릴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숫자가 아직 그렇게 네. 증명되지를 그쵸. 못했기 네. 때문입니다. 저도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고 기대가 됩니다. 스페이스가 X가. 그렇지만 아직 저 같은 케이스가 그렇겠죠.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10회 내지 20회를 해도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100불에서 5% 빠질 때마다 나는 사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가격으로 정하는 것하고 기간으로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기간을 두고서 차츰차츰 적립식처럼 매수해 나가는 그렇게 두 가지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기간 정해서 우리가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큰 폭의 이 적자와 소폭 흑자를 이렇게 좀 오갔고 작년에는 49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숫자가 언제쯤 찍힐지. 제가 확언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이 스페이스X의 그 산업 자체가 사실 숫자가 확 찍힐 수 있는 산업일까요? 이 스타링크 때문에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도 같이 사용을 하다가 러시아는 못 쓰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통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장악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스페이스X를 가지고 스타링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굉장히 더 쓰임새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신주들이 조금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유선 통신은 진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편하게 그냥 다 단말기도 요즘 얼마나 우리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도 그냥 금방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전파만 맞추면 되니까. 선박이라든지 비행기 같은 데서는 다 스타링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통신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뭐 항로를 정하고 그런 걸로 다 비행기도 그러고 그쵸?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계속 넓어지는 중입니다.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그 파괴력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클 수도 있거든요. 숫자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바탕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중 뭐 패권 전쟁 관련된 이야기들도 뭐 나오고 있고 AI 관련된 전쟁도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이 너무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스타링크로 인해서 그래서 중국은 따라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 개발을 하기에 많이 막혀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이 반도체부터 막았잖아요. 네. 반도체부터 막으면서 좋은 반도체를 쓸 수가 없는 아. 겁니다. 그 자본력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쪼이는 중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자금 든 압박에서부터 반도체 기술적인 압박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간다고 해도 스타링크가 이미 쫙 선점을 해버리면 맞아. 조금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전 세계가 그걸 중심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이런 독자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일단 미국이 좀 많이 우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쟁사인 로켓랩에서 이게 스페이스 X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발사체를 쏘아올린 기업이라고 해요. 나사 프로젝트도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위성전화업체 이리디움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페이스 X의 도전장을 내기 위해서인데 과연 스페이스 X의 좀 대항마로 이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대체 투자 대안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가 좋아. 난 테슬라도 좋았어. 일론 머스크 짱!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쪽이신 분들은 스페이스 X에 투자하는 게 맞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 전반적인 산업을 보고 그렇죠. 얘네들이 규모는 작지만 네. 규모가 근데 너무 비교가 안 돼요. 그 로켓랩 같은 경우엔 100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몸집 자체가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덩치가. 그러니까 가난한 스페이스 X 뭐 그런 별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파를 주고받는 이 전파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흐려도 잘 통할 수 있는 그 주파수를 얘네가 선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은 그거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스페이스 X가 이 로켓랩을 인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주식 마켓한 스왑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덩치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티도 안 납니다. 이렇게 스왑을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기술하고 그 주파수를 가져간다는 스페이스 X는 엄청나게 좋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거의 완성체가 되는 거겠죠. 이 전파도 좋은 거에다가 기술도 좋고 그다음에 지구를 다 뒤덮을 인공위성 그런 통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정말 독자 기업, 독식하는 기업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 스페이스 X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분할해서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자산가들 같은 경우엔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 앵커 김민겸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자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투자 소식이 나왔는데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SK그룹이 역대급 2,100
100조 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2,100억이라는 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현금 흐름 봤을 때 무리가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룹에서 ADR 상장을 해서 43조 그 정도의 자금을 달러로 들어오고 프로젝트 펀드라고 그러죠. 우리는 얼마 될 테니까 니네도 얼마 돼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SK 하이닉스가 한다. 그랬을 경우에 따라서 오는 투자 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전략적 투자자들이라고 하거든요. 파이낸셜 인베스터, 주식이나 뭐 그런 걸로 이득만 보고 나갈 사람들이고 SI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같이 이제 한마디로 이 기업하고 저 기업하고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서로 투자를 해주기도 네.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2,100조를 정부 정부와 그리고 기업 그다음에 은행권들 해외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해서 오랜 기간 동안 투자가 되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도체 또 치킨 게임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태인데 계속 올라가려고 계속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쇼티지가 나니까 그 안에도 계속 반도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커지고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계속 상승하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계속해서 부분이었어요. 계속해서 네. 이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짧으면 지금으로부터 1년 조금 길면 2, 3년 동안도 이 쇼티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2,100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다 그룹 부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어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무 부담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SK 하이닉스도 그 기초 체력이 됩니다. 그 기초 체력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익 남는 거거든요. 영업이익, 네. 순이익 남는 거. 엄청 남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펀드라는 게 네.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가 그럼 여기에 자금이 필요한데 내가 한 10% 20% 될 테니까 나머지 어느 정도 이자를 줄 테니까 투자할 사람들 오세요. 그럼 쫙 줄을 씁니다. 이자 몇 프로를 줄게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은행에서 담보를 뭐를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이 기업은 계속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 이자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원금 상환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금을 끌어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들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정부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쵸. 정부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아주 그냥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대대적으로 키우겠다. 이 투톱 체제제. 근데 지금 반도체가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 보셨죠? 6월 달에.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1,000억 돌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다음이죠. 지금 네 번째. 네, 일본 이렇게 제쳤어요.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한 나라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약간 국뽕 스타일로 국뽕 스타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일본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축을 만들어내는 게 반도체라고 하는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노트북, PC, 뭐 핸드폰 뭐 다 조그만 반도체. 소형 기계 반도체 이어폰. 안 들어가는 네. 게 없죠. 그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도 계속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 쓰임새가 그만큼 많아지고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주 굉장히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반도체 산업 쪽으로 밀어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 들고 그것도 좋은 게 저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투톱 체제로 가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국내에서도 경쟁을 하지만 다른 나라 경쟁사들이 잘 붙기가 힘든 겁니다. 기술 격차도 굉장히 크고요. 자본력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산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 제재를 좀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K하이닉스가 드디어 또 7월 10일에 뉴욕 증시 ADR 상장을 감행한다라고 하잖아요. ADR 상장을 한다고 하면 득거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조금 잃는 네.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신주 발행을 했을 때 희석이 된다 그러죠. 그렇죠.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희석되고. 다일루션 네.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주당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왜 그러냐 그러면 주식수가 많아졌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2.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 주식수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희석분도 아주 적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아주 적을 것이다. 실은 요 정도로 그 다음에 득은 엄청나게 파이가 크거든요. 득이 크죠. 그렇죠. ADR이 미국에 상장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미국에 상장됐을 때 상장되자마자 또 지금 보셨잖아요. 스페이스X가 바로 이제 나스닥 100으로 네. 올라간 거, 뭐 러셀 1000에도 맞아요. 포함되면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큰 게 이 SK 하이닉스죠. 보시면 나스닥 100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S&P 500에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왜 그러냐 그러면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 SK 하이닉스를 매수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잖아요. 그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네. 해서 그 구간들이 이제 벗어나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마이크론이 더 크게 하이닉스보다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로 맞아요. 본다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확실히 조금 제대로 이제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들어보니까 뭔가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아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한 메모리 가격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 창신 메모리 같은 기업을 좀 대체제로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이런 메모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위협할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협된다기보다 나눠 가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하는 건 HDM이라고 네. 딱 어떻게 보면 이건 맞춤형 설계라고 봐도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해서 이 설계대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것과 거의 필적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반도체들은 생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수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또 막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싼 거 팔지도 않고. 네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중국도 커지고 싶어요. 반도체. 근데 커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한계가 지금 이게 한계입니다. 지금 하는 게 이게 한계예요. 이 이상으로 발전하기도 어렵고 커지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위로 열려 있잖아요. 네. 고부가 가치 사업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계속 기술 개발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저가 시장은 조금 이렇게 같이 쉐어해도 됩니다. 저가 시장은 너네 거. 너네 건 아니지만 그건 그 아니에요. 우리도 해야죠. 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잠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못하는 물량을 중국 쪽에서는 할 수는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애플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마이크론하고 뭐 하이닉스, 삼성한테 우리 줘라.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시장에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반도체 줘. 니네 거 쓸게. 그러니까 우리도 가격 똑같아. 쟤네 거랑 한국 거랑. 그래 버리니까 아주 애플이 조금 곤혹스러운 단계에 있기도 한데 그런 걸 봐도 지금 현재 주도권이 있는 것은 셀러스 마켓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를 파는 쪽이 갑이에요. 바이어 마켓이 아닙니다. 현재는.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 몇 년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달라 보입니다. 사정해야지. 그렇습니다. 젠슨왕이 왜 계속 번질나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것만 보셔도 잘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80만 원이었는데 420만 원으로 올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메타가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을 이제 대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렇게 대형 반도체 주식이 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좀 조정을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땡큐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통 사셨던 것보다 좀 더 사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주가를 봤을 때 정말 조정이 그냥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차트 볼까요? 네,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조금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채널을 계속 그려드리잖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고 그 다음에 상단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상단이 이 정도 라인이고요. 그리고 하단이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중심선과 하단 부근 올 때쯤에 매수 타이밍 잡으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추천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요 가격입니다. 보시면 제가 190만 원, 180만 원 사이 여기에서 매수 추천해 드렸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요? 약 60%가 올라갔어요. SK 하이닉스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인데 한 맞아요. 보름은 좀 더 됐을지 네. 모르지만 그 정도 기간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220만 원 뭐 그 정도 지금 230만 원대잖아요. 220만 원 정도 왔을 때 여기서 하면 굉장히 좋다. 지금 여기서도 조금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중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고 좀 그 다음에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200만 원 더 빠지면 더 감사하고 아, 고마운 더 땡큐예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번이나 4번에 나누어서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런 채널을 그린 게 이게 채널이 아무 종목이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렇게 주대용 우량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량주여야 조건이 우량주여야 되고 계속해서 흑자가 나는 기업이어야 되고 몇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다 충족하는 게 이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신 있게 베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뜻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여기쯤 왔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분할 매수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아주 괜찮은 가격이라고. 왜냐면 최근에 계속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다 보니까 정말 매수의 기회를 좀 안 주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밖에 나가면 다 물어보는 게 SK하이닉스 그래서 언제 매수해야 되냐 이 질문만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네. 좀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채널상에서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 반면에 그래도 계속해서 상방을 향해 달려간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채널 하단에서 중심과 하단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냥 하단이나 이 중심만 오면 그냥 땡큐하고 매수 잡으라고. 네, 맞습니다. 그 분할 매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상단을 넘어갔다 싶으면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지신 매수하신 자금에서 반을 해도 좋고 아니면 한 3분의 2 정도 매도를 해도 좋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를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중심이나 그런 곳에서 매수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주 2, 3주에 한두 번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면 나중에 보면 주식수가 예전에 100주밖에 못 샀는데 네. 한 120, 130주 이렇게 살 수 있게 불어나는 걸 계속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 관점으로 계속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또 매매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지난 6월 22일에 또 장중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또 처음으로 탈환을 했잖아요. 이게 네. 25년 7개월 만이라고 해요. 삼성전자가 좀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났는지 바로 좀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는데 7월 10일엔 또 하이닉스 ADR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상장 완료가 되면 본격적인 1위 굳히기를 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ADR이 상장되면서 굉장히 하이닉스의 엄청난 호재잖아요. 맞아요.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현재 자사주 매입도 하지만 반기 보고서에서 이 성과급에 성과급, 대한 맞아요. 충당금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가 성과급 나눠주기 위해서도 그렇거든요. 약간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예상치보다. 하이닉스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ADR 약간의 희석되는 거, 네. 주식수가 많아진다는 거. 그렇지만 그러니까 물량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염려 안 하실 때요. 미국에서만 나오는 거고. 근데 미국에서도 이 시가총액 큰 게 러셀 1000,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100 이런 데 포함되면
바로 그냥 훨씬 올라 더 많은 패시브 그렇죠.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 비슷하게 아니면 TSMC처럼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게 되면 굉장히 그걸 노리고 가는 거니까 그쵸? 삼성전자보다 조금 유리하게 어.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자극받아서 삼성전자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 삼성전자도 ADR을 발행할 가능성도 또 생기는 거죠. 이해 질세라.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진짜 투톱이 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 이렇게 경쟁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투자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